이번 원전 마피아에 대한 얘기, 원전 카르텔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원전 마피아, 원전 카르텔의 기원은 미국 원전 마피아고 국내 원전 카르텔의 이 핵심은 결국 미국 마피아의 간첩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웃어요? 네, 직전에 예.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우리 이인혜 기자가 이렇게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라고 해야 되는데 또 참면 헷갈려가지고 이분 뉴스 이인혜 기자라고 했다가 예, 이렇게 지금 웃음을 참지 못하는 예, 제가 지금 그 강지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김지호라고 그랬다가 어록을 따로 떼서 좀 만들어야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20, 30대는 그때 그 우리 50대 때는 우리 선배들 우리 그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이런 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갔어. 뭐야? 이거. 그 실수 같긴 한데 고의 같지는 않고 실수 같기는 한데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내가 되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면 저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음부터 좀 써올게요. 아니면 여기 이름표. 네, 이름표를 네, 정치루킹 이인혜라고. 네, 이름표를 붙여 제 가슴에 붙여서 네. 네, 확실한 도장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민망하네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다뤄볼까요? 네, 사실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은 했는데요. 사실 기분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신한울 3, 4호기 착공 이제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 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원래는 이게 2016년도에 이제 원전을 마지막으로 짓고 그 다음에는 신규 원전을 짓는 여러 계획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좀 이제 신규 원전을 짓는 것을 그렇죠. 중단했다가 신규 원전은 다 중단이 됐죠.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와 다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조건 원전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신규 원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신한울 3, 4호기를 이제서야 이제 하게 된 거죠. 원래는 22년도에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그 신한울 3, 4호기 가서 둘러보고 뭐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2년 뒤에 이제 착공 소식이 이제 오게 되어서 이제 두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원전 얘기가 나오면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죠?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일 답답한 것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 물론 우리나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원전 쪽은 정말 이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제일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원자력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생에너지가 됐든 지금은 우리의 어떤 정책적인 현실적인 측면 안에서 지금 원전을 갈 수밖에 없지만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야 되는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에너지 정쟁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들과 더불어서 악마화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되게 필요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기조와는 좀 역행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다. 그래서 좀 원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요즘 나오는 얘기가 우리랑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또 미국의 간첩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네, 네, 미국 간첩 중에서도 미국의 원자력 기업들, 핵 기업들 이런 사람들의 사설 간첩이다 이런 말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원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이 얘네들하고 윤석열하고 짝짝꿍이 맞아서 저지랄을 한다.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그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못하게 하고 또 원전만 고집하도록 만드는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했던 그 원전 카르텔, 원전 마피아인데 이게 2013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그 원전 마피아들 이제 뭐 그때 뭐 박영준 차관한테까지 네. 돈이 이제 뇌물수수가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좀 원전 비리를 우리가 좀 끄집어내야 된다 해서 혁파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사실 원전 카르텔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어떻게 보면 보니까 이게 8개에서 9개 정도 되는 그 공학 여러 가지 뭐 대학들이 있는데 뭐 경희대,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학과 자체가 좁으니까 그 좁은 인재풀이 똑같이 원자력 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회 연구를 해서 또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어떤 원자력 관련 기업에 들어가서 사실상 그들만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론에도 이제 돈을 뿌려서 실제로 친원전 관련된 홍보를 하게끔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 원전 마피아의 간첩, 윤석열식 원전 카르텔입니다. 네. 자, 이게 미국 원전 마피아. 그러니까 미국 원전 마피아도 참 별의별 마피아들이 다 있네요. 그렇죠? 네, 진짜 작년에 왜 후쿠시마 오염수 나왔을 때는 일본 원전 마피아들하고 짝짝꿍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는 원전 카르텔, 한국에도 원전 마피아가 있고 일본에도 원전 마피아가 네. 있고 알고 봤더니 미국에도 원전 미국에도 마피아가 있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과 일본의 원전 마피아는 정부, 국가기관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라면 미국 원전 마피아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사기업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산복합체라는 얘기를 하는데 군산복합체의 간첩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근데 그 얘네들이랑 다 이어져 있을걸? 그러니까요. 이거 보니까 한국에서도 다 이제 뭐 미국 이쪽으로 다 유학도 가고 해서 그쪽에 그러니까 8개 대학이라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서울대, 카이스트, 그다음에 연고대 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양대, 경희대 뭐 이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포항공대인가? 포항공대도 네네. 들어가겠구나. 요런 정도 기업의 그 대학들의 원자 핵공학과, 원자 핵공학과가 있는 학교도 몇 군데 안 될 거야. 아마.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자기들끼리 그 키워주고 업어주고 인맥 형성하고 끌어주고, 끌어주고 네. 네. 돈 나눠 먹고. 그렇죠. 이권 형성하고 근데 그 돈 나오는 구멍이 사실은 2군데더라고. 그게 대한민국 그 정부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미국 쪽에 원전 기업들. 근데 이 미국 쪽 원전 기업이 결국 일본으로 이어진대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제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미국 원전 마피아의 간첩, 윤석열식 원전 카르텔. 이것도 사실 원전 마피아라고 해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미국 원전 마피아. 자, 일단 오늘 얘기의 시작은 신한울 3, 4, 5기 네.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한울 이게 지금 울진에 이제 있는 건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더 이상 신규 원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사실상 무기한으로 그렇죠. 그냥 이제 정지되던 상태였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공사에 착수했거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사실 그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이렇게 좀 날개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원전 관련해서 매출이 4조 넘게 계속 나오고 어이구. 있고 지금 이번에도 신입생들을 엄청 이제 좀 많이 뽑았대요? 네, 많이 받고 있고 왜 기사에는 이제 신입생들이 원전 마피아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이제 다들 입학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니까 이제 신입생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도 원자력 관련 기업들도 이제 좀 호황이 되고 있고 이제 두산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여기를 아예 딱 잡아서 이제 원전 사업을 좀 더 크게 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거의 다 사설이잖아요. 네. 사설 발전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자력 기업들 역시도 보면은 대체로 보면 그 사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뭐 개발하는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사실 국영기업체나 다름없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국민의 세금을 뜯어먹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데서 규제를 들어가는 걸 보면은 거기는 실제적으로 태양광 사업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체 자체에 대해서 증명하는 부분들도 되게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원전 기업들은 그냥 1,000억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생겼어요. 작년에 이미 그걸 얘기를 해왔었고 이제 올해부터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1,000억을 지원해 주는 것도 명목이 그러면은 뭐 어떤 조건이 딱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그냥 원전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열세가 그냥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일반 사기업에. 아니 그러면 국민들 25만 원 지원법 그거는 그 질색팔색하면서 받으면서 그 원전 기업들한테는 이렇게 돈을 퍼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 퍼주고 있고 지원해 주는 걸 더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관련 이제 업계 사람들이 다 그쪽에 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원래 그쪽에. 그래요. 정부에서 지원금 나온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확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공적 자금, 세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어디다 쓴다고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날라 그러네.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원전 마피아, 특히 우리나라 원전 카르텔 이들 사이에 또 조금 이상한 사람들도 좀 많이 끼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어떤 사람인가요? 우선 대표적으로 지금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에 있는 이 황주호 사장이 되겠는데요. 황주호 사장이요? 네. 이 사람입니다. 예.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네. 이 사람이 왜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원래는 경희대 원자력 그 공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수 출신이었거든요. 교수군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조지아에서 이제 공대 박사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경희대에서 교수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경희대 이제 교수 당시에 여러 이제 토론에 나와서 좀 이상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지금 이제 SMR이라 해서 그 소형 원전에 대한 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힘 쪽에서는 계속 이 SMR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원전의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뭐 본인들은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황주호 사장이 계속 SMR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계속 그 원자력 관련 이야기들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했던 발언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발언이요? 뭐라고 했는데요? 이제 2003년도에 지금 나와 있는데 네, 한번 자료를 볼까요? 볼까요? 네, 자료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2003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어떤 언론 보도 2003년 8월 25일 자료인데 자, 아래쪽에 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둔 곳을 네. 딱 확대해서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모 방송사 심야 토론회에 참여해 플루토늄은 먹었을 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설되며 1g으로 100만 명을 죽이려면 플루토늄을 나누어 한 명씩 피 속에 넣어줘야 한다는 황주호 교수 경희대 발언에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발언한 사람을 부지선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처사다. 자, 플루토늄 먹어도 안 죽는다?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취지로. 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남 부안에 이제
부지 선정을 하는 핵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부지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토론에 나와서 플루토늄을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그때 핵 폐기장 방패장 네네네 방패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네 그거 그때 그 입지를 선정하려고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반대가 참 심했었죠. 네. 부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 치안이 마비될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토론회를 하면서 심야 방송에 나와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플루토늄 문제가 없으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발언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것도 정말 힘겹게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으면 이런 기사도 제대로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참 왜 한수원 사장이 임명될 때 이런 과거 발언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논란거리로.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되게 스무스하게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 문제가 이제 뒤늦게 부각이 되고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미 플루토늄이 아까 일반 사람들 상식선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그 너희들 피폭대도 안 죽는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냥 플루토늄은 먹어도 안 죽어요. 플루토늄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네. 방사성이 아닌 플루토늄을 먹으면 안 죽어요. 근데 플루토늄의 대부분은 방사능이 나와요. 방사능 때문에 죽어요. 근데 플루토늄 그리고 플루토늄 1g으로 100만 명을 죽이려면 그냥 플루토늄을 그 자리에 놔두면 돼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럼 다 방사능이 피폭돼서 죽는다고요. 근데 플루토늄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의 말인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찾고 나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플루토늄은 먹으면 안 죽을지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죽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 얘기를 보고 제가 되게 당황했던 게 이걸 어디서 봤어. 어디서 보셨어요? 예, 이게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청산가리보다 안전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 PU가 플루토늄이군요. 예, PU가 플루토늄의 그 원소 기호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근데 플루토늄은 청산가리보다 안전합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1어로. 이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주호라는 사람은 결국 일본 그 원자력 기업들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대단한 사람이네.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이럴 수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죠.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한데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게 플루토늄 먹으면은 죽어요. 그리고 사실 플루토늄이란 말이 독약이라는 말이에요. 플루토늄이 독약이라는 말이에요. 플루토늄이죠. 네. 플루토의 금속이라는 뜻이에요. 네. 플루토가 뭔지 혹시 모르세요? 플루토가 플루토가 사실은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 명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명왕성이 플루토예요. 네. 그 해왕성은 넵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그 한마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런 거라고 하면 그거고 명왕성은 플루토 하데스예요. 하데스라는 이름을 하데스의 금속인 거예요. 하데스의 금속이니까 플루토늄인 거예요. 그럼 이름 자체에서 이미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렇죠. 플루토늄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 말을 한 거군요. 네. 나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기 보면은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료 보시면은 이 플루토늄에 대한 그 당시 그 이름을 짓게 된 그런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3번째 원소인 넵튠이 발견되었을 때
94번째 원소가 예상은 됐지만 관찰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에 어떤 사람들이 우라늄에다가 중수소를 충격해서 만드니까 어떤 새로운 방사성 동위원소가 나왔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명왕성의 이름을 따서 플루토늄이라고 지었다. 자, 근데 이 명왕이라는 말이 뭐냐? 명왕은 죽음의 신입니다. 명자가 죽은 명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서 죽음이라는 게 이미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그 독약 먹어도 안 죽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분이. 잡수시게. 네, 잡수시게. 네. 한번 놔드려야겠어요. 네. 플루토늄 놔드려야 되겠어요. 플루토늄을 좀 놔드려야겠어요. 네. 야, 저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 근데 저 사람이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으로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 정보가 정말 이렇게 찾고 찾아서 겨우 발견했는데 아니,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한수원 사장이 이런 말을 했을 정도면 그 원자력 업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비슷한 얘기를 제 주변에 있던 꼴통 후배한테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 갖고 왔냐고. 플루토라는 말이 죽음의 일이라는 뜻이라고. 플루토늄은 죽음의 금속이라는 뜻이라고. 그 자체가 그랬더니 끝까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경희대 무슨 교수가 얘기를 했대.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플루토늄 놔드려야겠네. 그때 내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죠. 야. 그러니까 저는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때 한참 한수원 사장 임명될 때도 이창양 그 장관이 당시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었거든요. 그 네. 장관이 애초에 그 대결구도 황주호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대결구도로 붙여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공문에다가 이 황주호라는 사람을 임명해라. 그런 취지로 공문이 날라왔고 실제로 그 다음에 주주총회가 일어나면서 그 한수원에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장을. 야, 그러니까 그런 내정이네. 예, 그런 임명 절차도 그래서 저는 이상했어요. 왜 이 사람이 됐을까? 야, 아니 웬만해야지. 글쎄 뭐 원래 그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고도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웬만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이 사람을 찍어 누르어서 내린 건데 말 그대로 낙하산인데 왜 필요 이런 사람을 왜 했냐는 거죠. 왜 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말하는 사람을 왜 했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출신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조지아 공대를 나와서 그러니까 주로 미국 쪽에서 수학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네. 그럼 본인이 주로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인맥들이 미국 쪽 사람인데 보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웨스팅하우스. 네. 아,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 원전의 3분의 2가 웨스팅하우스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아시기로는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딴지를 걸었다. 이런 그쵸? 취지의 뉴스를 아마 한국형 보셨을 거예요. 원자로의 원형이 웨스팅하우스 APR 1000인가 거기고요. 그 한국이 1400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국형 원전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뭐 이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나라에 파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임명됐을까 유추를 하다 보면. 야, 근데 웨스팅하우스가요 지금 사실 껍데기예요. 껍데기요? 예,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사실 껍데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건설기업이라든지 또는 제조업이 거의 없어요. 남아나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오랫동안 자국 밖으로 공장을 옮겨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인 것이 대부분 다 자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해 나갔다가 문제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공장들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그 과정에서 회사가 거의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본사가 있긴 한데
그 본사는 그 본사만 있고 공장이나 건설 기업이 없어요. 못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건설을 못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건설도 남한테 발주를 주려고 해도 감독 같은 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현재는 거의 없대요. 사실상 그냥 이름만 남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게 한번 도산이 돼가지고 일본 도시바에 팔렸다가 그 다음에 지금 캐나다 자산관리업체에 다시 재매각됩니다.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실소유자는 캐나다 업체예요. 아, 네. 히다치가 그러니까 도시바에 팔았는데 도시바도 망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웨스팅하우스를 처음에 그 한국에서 살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못 사고 도시바에 팔렸는데 자 도시바도 망하고 웨스팅하우스도 망하고 결국 이게 다시 캐나다 업체에 갔는데 이 캐나다 업체는 무슨 원전 기업도 아니고 전력 기업도 아니고 전자 기업도 아니에요. 자산관리 업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모펀드예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특허 있잖아요. 특허 기술 뭐 이런 특허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특허료나 받아먹고. 원전 하는 데 가서 그렇지. 붙어서. 특허 팔아먹는 업체인 거예요, 이거는. 와.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나라 체코 원전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시비를 건 이유도 거긴 거. 이 사람들은 그게 유일한 돈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윤 정부나 그 체코 원전 수주하는 한수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고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원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아, 그게요. 아, 그 원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교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에 되게 교수님이야. 그래서 그 설계도도 막 그릴 줄 알고 설계 열심히 잘했어. 이 분야 내가 최고야. 근데 교수님이 그걸 만들 수 있나? 아, 그렇지 뭐 이렇게 못하죠. 종접칙 하면서 뭐 만들 수 있나? 아, 그 누군가는 기술자가 만들어줘야지. 구현을 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거 만드는 사람은 한국이 잘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교수님의 시다바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교수님이고 한국 수력 원자력은 그 기술- 시다바리인 거죠. 조교 좋아봤자 조교. 그러면은 지금 아니 윤 정부에서 본인들의 그 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원전 세계 최고 기술이다 이런 말은 그럼 그거 이제 만들어줄 수는 있다. 정말 아니 그러면 우리 하청 기술 뛰어나다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예, 하청 기술을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아이고야. 이 제 비슷한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름만 남은 미국 웨스팅하우스라고 돼 있는데 지분 구조만 봐도 두 개의 캐나다 업체가 한 사람이 브룩필드라는 회사 사모펀드예요. 그리고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업체인 카메코. 네. 이 두 개 업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원전을 짓잖아요. 그러면 특허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특허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라늄을 사라.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업체가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해서 지어준다. 그럼 누구 좋은 짓이다? 미국 예,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체코 원전도 보면은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 걸잖아요. 그 거는 이유가 이유가 다 있었네요. 예, 그래서 특허료 받고 지들은 가만히 앉아서 특허료 받고 그 다음에 우라늄 팔고 그러겠다는 얘기죠. 와. 실제로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원래 웨스팅하우스의 직원이 5만 명이었대요. 지금은 9천 명 정도로 떨어졌고. 예, 그러니까 거의 설계 인력하고 그 다음에 그 회계 인력, 네, 그래서 설계, 회계, 관리 인력만 사무 정도 예, 이렇게. 사무 정도 네네.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것 저기 해봤자 원전 해봤자 다 웨스팅하우스 돈 벌어주는 거야. 웨스팅하우스는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거야. 야, 참.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황주호라고 황주호라는 그 한수원 사장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음. 수상하다.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간첩인 거야.
와.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파견한 파견한 간첩. 한국의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들이 수주를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없어. 영업 능력도 없는 거야. 그럼 수주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은 그치. 필요할 것이고. 수주도 해주고 지어주고 할 사람이 필요해. 그게 이제 한국이어서. 그게 한국인 거야. 그러면 사실상 한국을 숙주 삼아 그렇죠. 본인들은 기생해서 그렇죠. 가져갈 이무는 다 가져가고. 그렇죠. 와.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윤 정부는 우리 이만큼 치적을 쌓았다라고 공로로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선전하는 거야. 근데 빚 좋은 개살구지 말 그대로. 이런 거 보고 빚 좋은 개살구라 그러죠. 참 그 웨스팅하우스와 윤 정부의 네.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전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원전 마피아라는 사람들은요, 사실 전 세계 서방에는 전 세계가 다 이어져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은 뭐 비유에 따르면은 웨스팅하우스 마피아 하나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 마피아가 있고, 프랑스 원전 마피아가 있고, 이 세 개 마피아가 있대요. 거기서 3대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예, 걔네들이 이제 나눠 먹는 거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웨스팅하우스 마피아가 좀 많대. 대체로 보면 그래서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마피아 계열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래서 옛날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한국은 신식민지다라는 말이 나온 거야. 미국이 신식민지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말하면 신식민지고 뭐 대충 뭐 조금 완화시켜주면은 미국의 하청업체가 되는 거고, 더 좋게 말하면 미국과 뭐 협력 관계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말이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그 황조 같은 사람은 미국의 원자 핵공학과 출신, 미국 네. 그 원전 마피아들이 한국에 파견한 밀정 같은 놈인 거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아구가 많네요. 이 그렇죠? 사람이 왜 굳이 한수원 사장으로 되었을까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윤석열이 떡하니 앉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 히다치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도시바인가? 아, 도시바구나. 네, 도시바요. 지금도 도시바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를 못한대요. 여전히.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자면 도시바, 일본의 영향력도 있는 거야. 가뜩이나 지금 도시바도 계속 그 반도체든 뭐든 이제 사업을 키워서 다시 다시 지금 일본 재개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와,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지금 원전 산업도 그렇죠? 또 있는 거네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한국에게 빨대 똑똑 꽂아놓고 쪽쪽쪽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이런 식으로 예속되어 있다니. 그러니까 저는 원전 비리 얘기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한국 국내에서 이런 원전 마피아의 문제가 좀 심하구나. 그리고 이들이 사실 어느 정도 그쵸? 막 학계 뭐 기업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내적인 측면에서 많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국내외적으로 저희가 참 예속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세요. 결국에 미국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느냐. 15년 전 바카라 원전 사례 그대로 됐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쪽하고 체코 원전 관련해서 비공개 조율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아니 체코 원전 수주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도움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관계들 네. 언급될 조차 네, 하나도 도움 준 네, 게 없는 없는데 건데. 딱 수주하고 나니까 갑자기 턱 나타나가지고 우리 도움 없으면 우리 허락 없으면 절대 못 팔아. 참. 근데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뭐 뺏기에 뜯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바라카 때는 바카라. 예. 바라카라고. 바라카. 네, 바라카. 바라카. 바카라는 참 게임이고. 게임이요? 바카라는 게임이에요. 게임이 있어요? 바카라라는 게임이 있어. 바라카예요, 바라카. 자, 여러분 지워주세요. 네, 바라카. 그 바라카 때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가능했던 건가요? 사실 그거는 한국이 한 게. 그 무렵에 웨스팅하우스 경영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도시바가 도시바가 그 무렵쯤에 한참 어려워가지고
이 웨스팅하우스를 다시 그 캐나다 업체에 파는 그 와중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막 특허를 그럴 만한 내세우고 할수 여력이 있는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예. 근데 결국에는 다시 나중에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때도 또 뜯어갔어. 아 참. 이거는 누가 아니라고 해도 마치 독도 같은 거예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듯이 그 누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웨스팅하우스 영향을 못 벗어나요. 그러면 지금 이 황조 사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제가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이럴 것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황조 교수가 이제 교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업성을 막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 사업성을 막 이뤄내고 일궈내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막 여러 나라를 만나고 다니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체코뿐만 아니라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상 이 수출을 한다고 할지언정 미국 그 웨스팅하우스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들과 사실 함께 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원전을 수출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낼 수가 있겠네요. 참 좀 안타까운 안 좋게 말하면 네, 그 말이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듯이 미국 원전 마피아의 간첩이란 말이 됩니다. 아 스트레스 받나 봐. 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좀 열이 받는 게 지금 윤 정부에서 친기업 기조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재생에너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애플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2030년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그 100%를 너네들 안 하면 너희들 수출 안 받을 거야. 그렇지. 너희들이 납품할 수 없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은 아니고 그 다른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곳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들여오네 만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실상 비용이 더 들잖아요. 더 들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업들이 그 윤정부 그 CF100에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CF100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근데 사실상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네. 골든타임을 놓치는 네, 거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많이 놓쳐서 사실 미국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고 굳이 원자력은 이 아리100에서 빼겠다고 한 이유가 중국 때문이었거든. 그렇죠. 근데 애먹은 대한민국이 거기에 지금 불똥을 맞게 생겼어. 그래서 오늘 얘기에서 빠졌지만 아까 황조 사장 얘기했던 SMR 같은 경우도 이 웨스팅하우스 얘기하고 참 밀접해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예. 네. 왜냐하면 SMR 같은 게 원래는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던 그 원자로거든요. 근데 이걸 맨날 군용으로만 쓰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걸 민수용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게 SMR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결국에 웨스팅하우스가 자기 일감 만들려고 한 얘기였는데 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끼워 맞춰 보면 또 황조가 얼마나 웨스팅하우스 간첩질을 하고 있는지도 또 명확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열받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 원자력에 관련된 거 그래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재생에너지도 같이 해라. 그리고 비중을 높여라. 이런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참 이런 미국의 원전 마피아들과 함께 이 건을 나눠 먹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정말.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추석 지난 후에 더 좋은 얘기로. 더 좋은 얘기로 갖고 올게요. 네. 자, 오늘 네, 더 좋은 얘기로 갖고 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더 좋은 얘기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번 더 좋은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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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야 이런.